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애플의 CPU 관련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참 안타깝게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텔도 계속 그렇고 이제는 뭐 패키징도 뺏겼고, 패키징의 선두 자리도 뺏겼고, 이러면은 뭐 AMD, 인텔, 퀄컴 모두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뭐 다행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설계상으로는 한 14년, 15년에 애플이 앞서갔어요. 이미. 예, 뭐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때 나왔던 사이클론 아키텍처 보면 인텔 하스웰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잘 안 뚫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그 두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 오랫동안 죽을 쓰고 있어도 20%대에서 이제 박스권에 왔다 갔다 하는구나 보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안드로이드 쪽이 코어 개수발로 좀 밀어붙인 감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버티게 했는데 요번에 조금 아프게 들어온 거죠. 이제 다행인 건 모바일 AP 쪽에서는 올해는 한 타임 쉬어가는 것 같아요, 애플이. 왜냐하면 일단 TSMC 공정을 재탕한다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이제 기존에 그 A15죠. 네. 바이오닉 칩이 5나노에서 나왔는데 요번에도 5나노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암 쪽이 힘든 상황인데 이제 다행히 좀 쉬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숨을 돌릴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퀄컴도 아까 17년에 그 MPU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 시기쯤 되면 안드로이드 진영이랑 암도 좀 그 애플의 아키텍처, 정확하게는 그 CPU 코어당 성능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코어텍스 X라는 게 나와요, 그때부터. 원래 암은 전통적으로 그 코어텍스 A 시리즈에서 두 가지 종류를 제공을 해요. 크기가 크고 고성능. 그건 뭐 PC 쓸 건데. 빅리틀에서 빅을 말한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리틀 코어, 그 조그만 CPU들, 작고 저전력인 CPU 이렇게 두 개를 놓거든요. 근데 그 암 쪽의 빅은 애플 쪽에서 보면 좀 사실 우스운 빅이에요. 네. 네가 무슨 성능이 좋다고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애플 쪽은 그 데스크탑급 사이즈로 그 두드러 패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암 쪽에서도 코어텍스 X라고 부르는 대형 CPU를 가지고 와요. 이제 대형 코어 아키텍처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올해 작년에 봐온 걸 보면 알지만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죠, 이게. 왜냐하면은 동일한, 정확하게는 5나노에서 만든 애플 AP랑 4나노에서 만든 미디어텍은 암에서 코어텍스 사다 썼고요. 네. 그리고 애플은 5나노에서 자기 설계 쓴 거죠. 근데 전력대 성능비 보면 애플이 한 20% 가까이 앞서 가거든요. 네. 그래도. 네. 4나노보다. 네. 네. 공정이 더 안 좋은데도 전력도 좋고 성능도 좋다. 설계가 좋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게 설계팀의 힘인 거죠. 예, 예. 이제 그렇게 좀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 입장에서도 X 시리즈를 출범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X 시리즈가 없던 시절엔 그래서 퀄컴도 퀄컴 나름 코어 설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도 자기 설계를 했어요. 네. 그 몽구스, 엑시노스 M1, M2 이런 거죠. 네. 근데 삼성이랑 퀄컴 둘 다 가다가 이제 길을 잘못 들어갔고 팀을 이제 폭파한 거죠. 그래서 퀄컴은 그나마 좀 머리가 좋았는지 아마 요 암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하면서 예. 누비아라는 회사를 사버렸죠.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CPU 설계하는 회사. 어떻게 보면 애플 안에 설계팀 같은 거예요. 이거 애플에서 설계하던 사람이 나와서 차렸거든요, 누비아는. 근데 이 누비아 인수한 시점에 누비아에서 최초 CPU AP 설계죠. 언제 나온다 그랬냐면 2024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3, 4년 뒤 미래를 보고 산 거예요, 누비아라는 회사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맘때쯤 힘들겠구나를 좀 알았던 건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역량에서 좀 딸리고 있으니 다른 네. 외부 충원 없이는 쟤네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정확하게 퀄컴 입장에서 갑갑하죠. 왜냐하면 그렇지. 스냅드래곤의 맨주인데. 네. 스냅드래곤 팔아갖고 안드로이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의 대표로서 그렇지. 그 애플 쪽 아이폰과 싸우는 천명이 대형마치. 있는데, 예. 근데 뒤에서 이제 실탄 줘야 되는 암 쪽이 안 좋은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눈앞만 본 게 아니고 암의 다음 설계, 다다음 설계도 봤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그 대응을 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마 좀 두 개 설계팀 가진 것처럼 운영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퀄컴은. 그러니까 누비아가 안 되면은 암에서 사다 쓰고, 네. 암이 안 되면은 누비아 거 제조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제 삼성이 그 오스틴 팀 그 해체하고 해체했죠. 예. 네. 그 다음에 그 대안을 미리 찾아놓지 못한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어텍스 X 시리즈를 너무 믿은 것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참 CPU 설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예, 인원도 어마무시하고. 아니 그럼 도대체 인텔의 설계 인원들은 한 대략 몇 명쯤이라고 추정하십니까? 거기는 네 자릿수래잖아요. 보면 몇 수천 명. 뭐 레이오프를 시켰다고 했을 때 네 자릿수로 레이오프 했다니까. 네. 그러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그 간접적 인원까지 합치면은 만 단위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핵심하는 사람은 근데 뭐 몇백 명 수준이겠죠.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쉽고 간단한 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프로그래머의 실력이다. 똑같은 답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달랑 몇 시간 만에 가는 답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 만에 가게 또는 몇 달 네. 만에 가게 만들어주는 뭐 게 그렇죠. 예, 그 설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결국 그런 어떤 지적 노동이 다 그런 건데 오늘 하면 1% 내일 하면 2% 3%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네. 거대한 장벽을 인재 하나가 치우는 모습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면 말씀드렸지만 그 데스크탑급 설계라고 했다. 그 애플의 사이클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엑시노스 이것도 데스크탑급이었어요. 앞에 제가 그림 보여줬던 디코더랑 뭐 그 ALU 개수만 보면 네. 솔직히 둘 사이에 차이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전력대 성능비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선수들을 다 잘 뛰게 하는 거기 구성했던 네, 그렇죠. 요소들이 정확하게 질서를 맞게 잘 돌아가게 네. 쉬는 놈 없이 그게 이제 전성비의 끝판이 되는 그렇죠. 거고 예. 실제로 애플의 M1 칩을 제가 써보면 맥북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숨구멍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숨구멍 없어요. 그 제조에서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펜 같은 게 아예 없다. 네, 펜이 없어요. 소리가 아예 전혀 안 들리니까. 그러면 그 무빙 파츠가 적은 거잖아요. 안에. 그렇지 안에서 움직이는 건 없는 거지. 그러면 그 정비 요소도 줄고 AS 요소도 줄고 수명도 길고 물만 안 엎으면 돼요. 예, 기분도 제가 좋고. 음료수 한번 엎어봤고 예. 별로든가. 아, 씨, 방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안타깝더라고. 네, 그러니까 마시면서 하지 말아라. 이런. 예. 그렇지 마시면서 하지 말아라. 원래 좀 그런 감성이에요. 어, 우리 소중한 그 스타벅스 입장권을 뭐 그래도 스타벅스 입장권이라고 불러요. 보통. 네, 그 정도는 있어야 들어간다. 어, 나가서 사과만큼 켜지면 좋잖아요. 네. 단점 오피스 같은 게 잘 안 돼. 오피스 안 되죠, 잘 소환도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애플이 노리는 M1 칩을 만들면서 노리는 거 아까 모두에 워크스테이션까지 본다고 했는데 혹시 자기네 자체 서버 시장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애플은 뭐 자기 시장만 다 잡아도 근데 거기가 뭐 서버를 자기도 이제 온프레미스 한다 그러는데 설치해서 쓰겠어요? 그것도 거의 다 클라우드화 되어 있을 거요. 근데 아마 그건 클라우드 회사들이랑 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네 것까지 쓴다면 거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원래 거고. 소프트웨어 시장은 그 서버 시장은 네. 그 하드웨어 가격이 요만큼이고 소프트웨어 가격이 이만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클라우드야 뭐 때려 박아가지고 그냥 거의 노동인 거잖아요. 뭐 네. CPU 2개 박아가서 램 갖다 꼽는 거니까 사실 CPU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이제 그 서버에서 특히 클라우드 쪽 네, 이제 그런 뭐 가상 머신을 통해 갖고 그 예를 들면 아마존은 EC2라고 부르는 그 컴퓨팅 단위로 잘라서 팔아요. 네, 컴퓨터를 잘라서 파는 형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선 CPU 아래에서 해줘야 될 게 많아요. 단순히 이렇게 설계해서 ALU가 많아서 성능이 높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뭐 하이퍼바이저 모두 지원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캐시 설계도 바꿔갖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버 안에서 서버 하나를 컴퓨터 10개인 척하고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팔 수 있는데 옆에 CPU가 막 미친 듯이 예를 들면 제가 빌린 컴퓨터를 제가 미친 듯이 돌리면 각도기님이 느려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설계를 잘못하면 이거 한 컴퓨터니까 느려질 네네.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을 막 컨트롤해주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텔도 그래서 캐시를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물건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다고 봐야죠. 전 거기는 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네. 사실은 보면 제가 저는 야 이거 다 잡아먹나 했다고 서버용 PC를 보고 안 하겠네. 부가가치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힘들죠. 네. 아무도 안 쓸 거고 뭐 거기에 애플 로고 달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도 사실. 않는 거니까. 네네.
그 그래서-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방통합과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정인선 작가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애플의 꿈이 뭘까 또는 지금의 현재 상황들 그 다시 한번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플은 과거에 가졌던 꿈 그다음에 자기가 뺏겼던 고토를 회복하는 기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맥킨토시하고 그 네. 리사 때 네, 잃었던 그렇죠. 그 시장 그 시장을 너무 옛날인데 저 그때 태어나긴 했나 내가? 자 88년에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니까 네, 그죠. 근데 그 리사는 너무 나간 거. 그때 네. 잃었던 그 컴퓨터 시장을 되찾고 싶은 그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가졌었을 것 같은 그런 꿈을 고토를 회복하는 거냐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 거냐. 저는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하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잡스 자신은 꿈이 컸는데 네. 이미 고인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애플은 좀 주주자본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잡스 시절에 생각했던 그 일종의 CPU 독립이죠. 음. 그 목적은 좀 거창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잡스가 떠나고 나서는 좀 그 실용주의에 가까웠겠죠. 원가도 낮아지고 그 배터리도 아낄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좋아지고 네. 이제 그러면서 디자인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TSMC랑 패키징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쭉 해나갔겠죠. 네. 근데 쭉쭉쭉 하다 보니까 아마 암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 음. 그 운을 항상 빼놓을 수는 없어요. 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AMD도 그 반도체 그 무역 분쟁 생기면서 화웨이 캐파 쭉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면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TSMC의 공간을 자기가 잡아먹어서 네. 확 크게 됐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암 역시도 그 코어텍스 X1으로 애플 진영에 반격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많이 실패하면서 되게 큰 기회가 열렸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지금 코어텍스 X1, X2가 애플 비코어 설계만큼만 되어줘도 지금처럼 그 참담한 상황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애플이 아이패드에다가 M1 뭐 맥스 울트라 같은 걸 쓴다, 북에다가 쓴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안드로이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성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패키징 써봤자 쓰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충성도 있는 고객도 없으니까 역시 안 쓸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애플이 쌓아놨던 폐쇄형 생태계의 장점, 이 안에 들은 게 인텔 CPU건 자신들이 만든 ARM AP건 네, 일단 갖다 만들면 네, 무조건 맥북 사용자는 맥북을 쓴다. 메뉴는 우리가 만들게 너희는 먹기만 해.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네. 그 안에 있는 게 ARM 울트라건 뭐 네. 과거에 그 인텔 스카이레이크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코어텍스건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 네. 먹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대로만 먹어. 네. 그런 고객들을 가졌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비슷한 제품으로 치고 가려고 해도 이제 암 쪽에서 설계가 망하면서 안드로이드가 다 같이 영향받는 상황. 이건 운인 거죠. 아, 그러니까는 암이 못해서 얘네들이 그 자기의 설비 그 능력을 더 키웠다는 것도 운이고, 쟤네가 못하니까 네.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체력이 약해져서 떨어졌다라는 것도 애플한테는 상당히 좋은 네. 운이었고. 그런데 그런 운조차도 애플이 이렇게 이제 목적은 뭐가 됐건 네. CPU를 독립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올 기회는 아니었죠. 아, 그렇죠. 원래부터 네. 구조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짜놓고 있었다. 계획은 있었다. 예를 들면 애플이 스위프트 안 쓰고 그냥 코어텍스를 가져다 계속 썼다. 예. 그러면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겠지 얘들도. 예. 아, 그렇잖아요. 그럼 X1 보면서 이제 막 애플 그렇지. 사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설계 인력을 그렇게 수천 명 단위로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네. 엄청난 비용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애플이 대단하죠. 1년 매출 얼마 나오죠? 200~300조 넘겠죠? 넘을 거예요. 네. 근데 암은 1년 매출이 2조잖아요. 네. 지금 보면.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설계 능력 차이가 확 느껴지겠죠. 순이익으로 수십조 원 1년에 버는 회사랑 그렇죠. 수십조 원 이상 벌죠. 매출이 2조 원인 설계에서 암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실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창출이 빵빵되니까 설계 인력 쓰는 것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다음에 팔 시장이 확실하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제품만 잘 만들면 그렇죠. 네. 보장되니까 밀어줄 맞아요. 수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패키징들도 가져다 쓰면서 원래는 그런 앞에서 새로운 기술을 써 가야 됐던 데스크탑 애들이 네. 이제 뒤통수 맞은 표정도 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뭐 이제 핸드폰이 1년에 2억대, 이제는 2억대 네. 이상 이렇게 팔리게 되니까 시장이 너무 큰 거예요. 단일 네. 기종의 CPU 또는 AP를 하나 만들면
그냥 그거 하나로 수억 대의 물량이 되니까 TSMC도 네, 좋죠. 흔쾌하게 받아주고. 네, 당연히 좋죠. 예.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쓰는 전략들은 되게 좀 많이 뛰어나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오케이 알겠어. 애플 잘하는 거 알겠고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다가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잘해야 또 결국 애플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지금 뭐 옛날에 그렇죠. 고토 회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플을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사실은 안드로이드 진영과 또 IBM, 인텔 네. 진영이 그렇죠. 잘했기 때문에 밀렸다가 아 우리도 잘해야지 하는 게 네. 있었으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큰 세월이 변한 거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지금 힘든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한 내년쯤에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그 스마트폰 진영에서 애플이 잠시 쉬어갈 것이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숨 돌리죠. 네. 그 24년, 25년쯤 되면 이제 누비아가 나오면서 아마 조금 그 갭이 메꿔지긴 할 거예요. 여기도 누비아가 뭡니까? 누비아 그 퀄컴이 인수한 그 회사. CPU 설계회사. 네, 네, 네. 그러니까 누비아 기반 칩이 나오면 아마 조금 안드로이드도 숨을 돌릴 수 있겠죠. 그 이런 거 보면 되게 지금 IT 시장이 정말 복잡한 걸 알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퀄컴, 암, 삼성전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암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려면요 자체 설계를 팔아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ISA 그 암이라는 명령어만 팔면 안 되고요. 코어텍스를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건 퀄컴이나 삼성 같은 애가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퀄컴이 누비아를 많이 팔기 시작하면 암은 좀 손해죠. 그러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애플 진영으로 넘어가면 잘 안 돌아와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벽은 잘 안 넘어와지죠. 네. 그리고 대신 퀄컴이랑 삼성 뭐 혹은 뭐 삼성 스마트폰이랑 그 안드로이드 사이는 잘 넘어오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퀄컴 누비아라도 잘 해줘야 암도 길게 봤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도 퀄컴이 자사 파운드리를 이제 예를 들면 스냅드래곤 하이엔드 모델이라도 TSMC로 갈 수 있죠. 지금 제논 플러스가 그 TSMC 산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신들의 핵심 고객 중 하나가 넘어가는 건 좀 슬프죠. 하이엔드 칩에서. 네네.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대 아이폰 진영으로 보면 넘어가는 걸 또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삼성이. 왜냐하면 그러면 퀄컴이라는 회사가 우리는 계속 삼성 파운드리 쓸래 하는데 한 세대 뒤진 공정으로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니까 애플의 침투가 점점 커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되게 그 피하 식별이 잘 안 되는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애플의 장점은 그쪽에서는 확실히 원마인드란 거겠죠. 야, 근데 그러면 삼성이 LSI 쪽에서 확 후퇴를 했잖아요. 오스틴 그렇죠. 예. 날렸고. 뭐 저 오스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옛날에 한때는 정말 잘 나갔잖아요. 예, 고객사를 잃어서 그렇게 된 건가? 코텍스 M1 이럴 때는 잘했는데 네. 저도 이제 그 해외 포털 뭐 아난드텍 이런 데서 그 보면은 어디냐 그 오스틴 센터 CPU 팀이 없어지기 전에 뭐 발표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인터뷰 내용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설계 팀들이 과거로 돌아가면 다른 선택들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는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그 자동차 페이스리프트 하듯이 가는 모델이 있고 네. 그러다가 한 번씩 플랫폼을 뒤집어 엎는 모델이 있죠. 네. 근데 그런 모델들의 중요성도 있을 거고 중간에 그 기술진들이 택하는 자잘한 의사결정의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전 CPU 설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인텔 같은 것도 보면 저도 이제 컴퓨터 오랫동안 써왔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이스라엘 연구소가 만든 CPU가 몇 년 쭉 가다가 네. 갑자기 오레곤 연구소께만 하나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확확 엎어져요 설계팀이. 네. 아마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엎어야 제가 그 조금씩 발전시킬 때 제가 조금씩 발전시키면 크게 갈아 엎을 수 없잖아요. 네네. 한 번씩 갈아 엎어주는 타이밍을 못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1년마다 AP를 내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CPU는 바닥부터 설계하려면 몇 년은 걸리는 거죠. 아마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삼성전자의 선택은 아마 그 오스틴 팀을 몇 배로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거는 그쪽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겠죠. 그리고 퀄컴도 비슷한 선택했잖아요. 네. 퀄컴도 하다가 원래 되게 퀄컴을 보면 삼성전자보다 재밌죠, 이 의사결정이. 원래 그 암으로 서버 만든다고 하다가 서버 팀도 해체시켜버렸고요. 예. 그러다가 그 스냅드래곤에 원래 그 자체 AP 거기도 그 애플처럼 자체 설계를 했어요, CPU 쪽을. 그것도 날렸잖아요. 그리고 뒤늦게 누비아를 다시 샀죠. 네. 그러니까 자기 설계팀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보다는 어느 역량을 가진 설계팀을 어떻게 돌리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겉봤을 때 그러면 그냥 니들이 계속 설계를 했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누비아를 돈 주고 사라고 할 법한데 자기 설계팀을 안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서 진짜 되게 신기한 게 애플은 코디의 왕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직접 만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남들 거를 잘 조합해서 그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뭐 대표적인 게 마우스고 네. 제록스 연구소에 만든 그런 거를 잘했던 애들인데 직접 칩 설계를 했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의외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칩 근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죠. 이게 네. 지금처럼 기회가 오는데 예를 들면 더 큰 기회가 와요. 그렇죠. 인텔 AMD가 다 같이 막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또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자기 설계 없으면 못 해보죠. 네. 물론 걔네 둘이 안 흔들리면 할 말 없고. 근데 어쨌든 뭐 팔 가능성은 없죠. M1 칩을 외부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판다든가.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팔 수가 없는 거에 가깝죠. 네. 팔 수가 없는 거겠죠. 네. 뭐 팔면은 뭐 벽에 붙이는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스마트폰에 못 붙이고 근데 이거를 자동차에도 쓸 수는 있겠네. 2024년. 자기들 차에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네 차. 사실 네. 자기네 차에만 쓰면 되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폐쇄형 생태계의 또 장점이에요. 네. 우리 거만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M1 울트라가 일종의 거기에 하나의 뭐랄까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게. 고민만 하고 있겠죠 지금은. 네. 근데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자율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자율주행용 코드들을 밖에서 가져다 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자율주행 알고리즘 하던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환경은 애플 환경이 아니죠. 그러면 애플 GPU랑 애플 NPU 가지고 막 하려고 할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기술자들이.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런 게 또 폐쇄형 생태계가 발목을 잡는 이유죠. 이제 여기까지 온 것도 폐쇄형 때문이지만 거기서 인재를 구해서 뭔가 하는 것도 어려운 이유는 프로그램 폐쇄형. 언어를 네. 새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은 네. 주로 이제 오픈형, 개방형 예를 들면 네. IBM의 세상에서 놀던 사람이 그렇죠. 인텔 애플로 넘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좀 복잡하죠 이런 문제들이. 네. 네. 오늘 거 유달리 어려울 건데 아마. 특히 앞부분이 안드로메다잖아 이거. 네. 약간 눈 감으실 건 눈 감으시면서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디코더, 디코더 이런 거? 디코더, 디코더 이런 건 솔직히 이거 ALU, 앞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름? ALU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을수록 빠른 애다. 네. 그러니까 ALU랑 디코더 많을수록 빠른 애다. 네, 네. 이거 기억하고 네. 그리고 설계 잘한다는 건 이것들을 많이 박아도 다 돌릴 수 있다는 정확하게 다 돌리는 거 아니고 높은 가동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 확신이다. 이런 네. 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네. 안드로이드 진영 또는 기존의 인텔 AMD의 X86 진영의 반격은 어떻게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 안드로이드 뭐 애플에 대해서요. 네, 네. 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쪽은 한 번쯤 쉬어갈 것 같고 그래서 숨은 돌릴 거예요. 그래서 1, 2년 뒤에 그 퀄컴 쪽에서 누비아 칩이 나왔을 때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텔 쪽은 정말 오래 힘들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모습이죠. 네. 다행히도 이쪽에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직 그 거대한 OEM 시장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경계는 하지만 뭐 잘 나아가지 않나 싶어요. 네. PC 쪽은.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워크스테이션 쪽은 좀씩 걱정은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워크스테이션은 특히 그 AMD도 그렇고 인텔도 그런데 너무 클라우드 서버 잘 나가니까 한 3, 4년 버려놨어요. 클라우드에다 다 맡기면 되니까 그렇게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확하게 물량이 없으니까. 안 워크스테이션을 팔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일반 데스크탑, 뭐 랩탑 이런 거랑 워크스테이션 구분 짓는 것 중 하나는 I/O 능력이에요. 더 많은 한 메모. 번에 신호를 네. 얼마나 받고 주고받느냐? 왜냐하면 인코딩하거나 동영상 편집 이런 건 데이터를 엄청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런 건 체급이 높은 칩이 있어야 돼요. 맞아.
근데 이게 좀 서버랑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버 쪽에 다 집중한 거예요. 예를 들면 AMD는 초반에 젠 1, 2 나왔을 때 인텔이랑 승부를 하려고 그 스레드리퍼라고 부르는 제품 그게 워크스테이션형 CPU거든요. 네. 그거를 막 팔았어요. 근데 젠 3는 스레드리퍼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 이거 서버에 파느라 바쁘거든요. 랩탑이랑. 그러니까 비었죠. 인텔은 한참 동안 14나노에서 죽수니까 여기 나올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참 비어 있으니까 또 이 비워놓은 대가를 치룰 수도 있죠. 그러면 다행히 인텔이 요번에 다시 워크스테이션급 CPU를 내놔요 올해. 네. 사파이어 에피스 말고 사파이어 라피드 기반. 기반. 네. 그거 기반으로 이제 워크스테이션도 내놓죠. 이게 뭐 서버에서 AMD에게 조금 쫓겨나서 물량을 돌린 건지 아니면 이 방향을 한번 인텔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됐건 인텔이 워크스테이션 쪽을 들어가는 건 AMD 입장에선 좀 크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장 전체가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네. 다른 진영으로.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MD가 했던 것보다 좀 더 그 스마트한 방식으로 우리 그 북부터 네. 워크스테이션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 패키징 기술을 가졌으니까 애플이. 네, 네. 그 애플 그 그래픽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번에 애플 워크스테이션 가격이 기본 가격 560 몇만 원 나왔어요. 네. 엄청 싸다. 원래 그쪽은 일반 PC에서 공 하나가 더 붙어요. 1000만 원 단위. 네, 그럼요. 그러니까 560만 원, 700 여기다 옵션 하나 더 달면 700만 원 버리고 800만 뭐 그렇죠. 원 이런데 엄청 싸다 이런 게 엄청 싼 거거든요. 그러면 뭐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 컴퓨터 한 2년 쓰는데 컴퓨터 바꿨더니 성능이 2배가 빨라져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컴퓨터를 2년 쓴다. 하루 10,000원이 안 되죠. 근데 하루 매출은 10,000원 넘게 늘 거래. 그러면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 가격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컴퓨터로 밥 벌어먹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자 노트북이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 근데 제가 1년에 받는 월급이 다 합치면 1억이다 예를 들면 네, 네. 그거 중요한가요? 아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능 좋다는 워크스테이션 성능 좋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큰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그래픽들이잖아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려면 진짜 그렇죠. 환장하거든요. 답답해가지고 한 20분씩 걸려. 20분 찍으면 20분 올리는데 20분. 이거 그 코덱을 바꾸는 건 훨씬 힘들어요. 네. 복사만 해도 그런데 복사도 IO죠. 근데 저기서 저거 인코딩 다시 하는 건 훨씬 오래 걸리죠.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K를 돌렸다. 네. 이거 미친다. 4K 안 돌아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워크스테이션은 4K를 8개를 돌렸는데 돌아간다. 뭐 12개를 돌렸는데 동시가 된다. 이게 그러면 엄청난 파워가 아니, 그런 거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편집해 주시는 편집자가 네.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님이 많아갖고 편집해줘야 될 동영상이 많은 사람이다. 네. 그럼 이런 사람은 그대로 매출로 나올 거래 이거. 그러네. 네. 500만 원 비싼 게 아니네. 그렇죠. 이제 물론 제가 이틀에 한 건 정도 받는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다르겠지만 천천히 해도 되지만 그거.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결국 기본적인 경제학 얘기잖아요. 네. 보틀렉이 하드웨어면 쓰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일이 좀 비더라도 이거 예를 들면 그 새로운 맥을 써갖고 여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네. 이 마지막 얘기는 도대체 그걸 누가 쓰냐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노트북도 충분하고 뭐 게임 안 하시는 분이나 이거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사실은 옛날 PC로도 괜찮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작업을 맞아요. 하시고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 농부가 어떤 낫을 들고 벼를 자르냐에 따라 벼 자르는 속도가 틀리듯이 그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되게 힘들긴 하지만 그 워크스테이션 쪽도 이거 너무 지지부진하면 애플이 몇 개씩 뚫겠다 싶은 조짐들은 있어요. 그 어도비 같은데도 그 맥북용으로 해봤잖아요. 네. 근데 전성비도 좋고 빠르더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워크스테이션 시장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씩 넘어오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워크스테이션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되면 장땡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제가 포토샵을 윈도우 포토샵을 돌리건 맥OS 포토샵을 돌리건 UI만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포토샵에서 그렇게 해주기에는 그 맥북 쓰는 사람이 포토샵 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별로 많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아마 되긴 했을 거예요 과거에도.
근데 이게 이쪽에 사용자도 늘고 이쪽에서 돌리면 성능이 좋더라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이게 메이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저도 컴퓨터 쓸 일이 없던 사람인데 이 그래픽 이걸 관리를 해보니까 이게 일단 좋은 거를 안 쓰더라도 한 번을 쓰더라도 좋은 걸 해서 써야 되겠다.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픽이라든가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게 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노트북이 옛날에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뭐 그렇죠. 뭔 일을 하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것도 그 안에서 많은 경쟁이 있겠죠. 어느 쪽에서 여기까지 클라우드에서 하고 정말 가벼운 것만 요 앞에서 하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게 되겠니 우리는 좀 가져와서 하는 게 많아야지 뭐 이런 방법론 차이가 있겠죠. 아마 그쪽은 아직 승패가 딱 정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회사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통신 5G가 오는 순간 지금은 4.5기가 정도 되는 거잖아요. 4.5세대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뭐 28GHz 근처까지 가는 이것보다 훨씬 빠른 정도의 속도가 오면 전반적으로 컴퓨터 환경도 확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뭐 그걸 전부 처리하려고 하면 그렇지.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대역폭을 높여서 데이터를 막 높였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그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제가 5G를 통해서 이제 더 빠르게 도로의 상황을 막 캐치를 하는 거예요. 꼭 의미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거.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1초에 한 장밖에 못 보냈다 이런 수준이면 문제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쓸만하게 돌아가는 곳은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실시간성이 필요하거나 혹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해야 된다. 예를 들면 4차원 카메라로 360도 다 찍어야 된다. 요런 곳에서 원래 못하던 걸 할 수는 있게 되겠죠. 원래 기술이랑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그 머신러닝 얘기할 때도 인텔 CPU 시절에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CPU로 하면 너무 느리니까. 신경망 훈련에 6개월 9개월 이러고 근데 그 당시 GPU 쓰면 확 줄어드니까 이네이블 되는 거잖아요. 안 되던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 5G 같은 기술들도 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제가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받을 능력 자체가 없어서 못했다. 이런 것들은 개선되겠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빛이 좀 보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고성능 CPU, GPU 새로운 로직 하는 애들이 또 그거 보고 그거 맞춰서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막 빠져드는 시간이고 순식간의 시간이 갔습니다. 이게 생태계들이 되게 복잡하죠 실제로. 칩을 마냥 잘 만든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했잖아요. 애플 14년 15년에 이미 그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올 게 뻔했는데 그 설계 능력 차이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은 뭐 이렇잖아요. 어찌되었건 지금 조용한 것 같지만 IT 업체들 간의 피 튀기는 지금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과거에 전멸될 것 같았던 애플이 이제 가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면서 CPU 중에 1승을 거두는 상황.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안드로이드 진영과 X86 진영이 패해서 과연 절치부심 어떻게 고토를 회복하러 돌아오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재밌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애플의 대응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그 저희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신 정인성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께도 모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